장국진 박사님의 잠깐 축사가 잠깐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하고 홍정영 후보님과의 인연은 공화당 때 제가 박정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하고 있을 때 홍정영 후보님은 그 당시에 대통령 보좌관, 비밀 보좌관입니다. 비선. 아주 젊은 나이지만은 이병철 씨가 추천해서 이분이 참 역사상 유례없는 아주 젊은 보장을 했습니다. 시인님이 1950년 1월 1일에 이제 태어나셨는데 그때 태어나셔가지고 거기는 한 약 20년 후에 그 이병철 회장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박정희 대통령 전체 보좌, 비밀 보좌 하시고 거기서 한 10년 정도 그때 하시고 그다음에 이병철 회장은 한 20년 양아들로 계신 게 20년. 근데 뭐 나중에는 저 왔다 갔다만 하지 부르지는 않았지. 집에 있은 오래 안 되지. 집에 있은 얼마 안 되지만 나와서 한 10년 이상 그냥. 그래도 나중에 돌아갈 때까지 그냥 나는 그냥 아버지라 부르지. 나는 시골에서부터 우리 집안이니까 내 초등학교 선배고 이병철 회장 누님이 우리 집으로 시집을 왔어. 내한테는 숙모님이 돼.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우연히 만난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이 회장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회장이 나하고 친척이잖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 회장이 잘하는 사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그 재패 갔을 때 전국 경제인 총연합회 회장, 안국화재 회장, 송경식이, 송경식 회장, 송경식 회장이 내가 이 회장 밑에 있을 때 나하고 자주 만나던 사람이야. 이병철 회장님의 며느리의 동생이잖아. 그럼 송경식 회장이 살아계시지 아니? 지금 살아있지. 내 법원에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갈 때 정언서 줬어. 정언서 줬잖아. 그 정언력이 내가 가지고 있잖아. 있지. 그 책 가져오고. 허경영을 아느냐? 내가 그럼 뭐 몇십 년을 알던 사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 허경영을 안다. 이러지. 그 사람이 나를 안다고 하겠어? 그 양반이 시시한 데 가서 정언해 줄 사람이야. 송경식. 송경식에 대한 정언. 나오잖아. 그 송경식이 이렇게 정언 쓰고. 장국진이 정언하고. 장국진은 그 영상도 있잖아. 백남옥. 그 다음에 요거는 용택 변호사가 정언한 거. 법원에 와서 1시간 동안 진술한 거. 용택 맞죠? 불교 석가 산신 공의를 한 사람. 이 사람이 법원에 와가지고 허경영이가 청와대 안에서 자기를 만났. 찾아왔는데 자기 집이 청와대 안에 있었어. 이게 용택의 집이야. 그러면 청와대 들어가려면 이문 통과해야 돼. 맞아. 그래 이 용택의 집 가려면 청와대 이게 박정희 숙소였어. 지금은 청와대 경호실 주차장이야 이게 총리 공간이야. 그 요 안에 이래가서 일이 있거든. 여기서 나를 만난 날짜가 언제야? 정확하게 1호 서울. 허경영 박정희 대통령 비밀보좌관 맞다. 2008년. 맞다. 나오잖아. 청와대 경례 자택에 박 대통령 신분을 왔다며 찾아와. 1시간 동안 용택 변호사가 판사 앞에 서가지고 정언을 하는 거야. 허경영이가 왔는데 거기는 청와대 경호실이 통과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데잖아. 자기 집이 거기니까. 이 사람은 맨날 집에 출퇴근을 할 때 경호실을 통과해야 돼. 용택은 출입증이 있으니까. 그런데 청와대 안에 집이 있는 사람 유일한 이 사람뿐이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용택 아들은 청와대로 출퇴근해. 집이 그 대통령 숙소 옆에 있어. 참 묘하게. 근데 내가 차지치리가 이 집을 헐려고 하다가 33명 공비가 넘어왔잖아. 그것 때문에 이 집을 헐려야 되겠다. 이사를 시키자.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대통령이 이제 차지치리가 자꾸 이걸 내보내자고 하니까 나를 가보라고 한 거야. 그래서 가봤지. 가서 들어보고 오라고 해서. 가서 들어봤지. 차지치리는 내보내야 됩니다. 경호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 이 사람이 만약 집이 여기 아니었으면 미국이 석가탄신일 공의를 했다 해서 죽였을 수 있다. 기독교 세력들이 죽일 수도 있다. 미국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집이 여기였기 때문에 살아남았지. 석가탄신일 공의를 하는 그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이지 대통령. 인식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박 대통령이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야. 이거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내보내서. 그냥 내보내줘. 저 청와대 출장을 하냐, 저. 응? 이 가족들은 항상 청와대 경비실을 통과해야 들어가는 거야. 여기 그때 민간 출입 금지야. 엄청 무섭다, 이거. 아시죠? 옛날에 서리빨. 그분들 대단했는데. 그분들 다 보통이 아닌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를 더 놔두니까. 이 사람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그때, 여기 한번 읽어봐. 그때 내가 허경영을 봤는데, 허경영 그 사람 말이야. 대단한 사람이더라. 이거 봐봐. 여기 나오니, 정인이 피고인을 최초로 만난 것은, 이제 피고인이 이제. 한번 읽어봐. 예. 최초로 만난 것은 1977년 4월 중순경이었나요? 예. 1977년 4월 보름경에 만나게 된 과정을 간단히 말해보세요.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은 1977년 4월 보름경에 만났는데 토요일이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그런데 젊은 사람의 목소리로 여기가 청와대인데 오늘 토요일이고 하니 선생을 좀 볼 수 있겠느냐 해서 시간을 내주겠다고 하니 그러면 3시에 어디로 가면 되겠느냐고 하기에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만났는데 청와대 아니야. 그래서 만났는데 청와대 바로 옆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성령초도 안 타고 그냥 걸어서 왔습니다. 걸어서 갔지 내가. 그래서 3시에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였죠. 예. 그러면서 피고인 피차 얼굴은 모른 처지니까 서로 얼굴 모르지. 예. 그쪽에서 알아서 움직인다고 하였나요? 예. 정의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자 키는 중키고 나이는 30대 전후에 아주 나야. 젊은이가 다가와서 선생이 용 변호사가 맞느냐고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예, 확인을 하고 피차간에 질문을 하니까 답변해서 대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가온 그는 간동 성명을 말하지 않고 이뿐이 모르게 다녀오라고 했다면서 청와대라고만 말하고 청와대 어디인지 소속과 근무실, 계급, 직책 등을 일체 항고하고 찾아온 목적에 대해서 말문을 열었죠. 예, 심지어 대통령 신부름을 나왔다고 하지 않았죠? 예. 그 당시 그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네요. 맨 먼저 여기에 집을 지은 것이 언제냐고 물었고 청와대에 특별히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 용 변호사가 청와대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민사소송을 청와대 제기하고 또 이겼어. 나가라고 하니까.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을 하해했다는 것만 알고 있다. 청와대에 누가 괴롭힘을 준 사람이 있느냐.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묻고 마지막으로 차이철 실장을 알고 지내느냐는 질문과 그 외에 3-4가지 더 묻은 것 같은데 워낙 오래되니라 그 나머지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인의 집을 들어오려면 청와대 검문 절차를 거쳐야 하죠. 청와대 검문 절차를 거쳐야 이 사람 집을 들어가. 네. 근데 내가 그때 봤잖아. 예, 그렇게 50년을 살아왔고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 당시 정인은 수도 변호사 회장을 마치고 스카탄신도 성사하여 공유 재정이 되었던 스카탄신을 공유를 한 변호사야.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는데 모든 30대 청년이라면 자식 같은 나이인데 간등 성명도 밝히지 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질문만 하고 사라져버렸다면 정인으로서는 불쾌하였겠죠? 예. 당시 피고인의 몸가짐이나 태도는 어떠하였나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대접을 안 받다가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조금 손도 하고 금방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당시 정인과 나눈 대화 중에는 청와대의 정인 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그 청년을 다시 만나본 일이 있었나요? 예. 그로부터 아득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24년 후인 2001년에 만나게 되었는데 정인이 당시에 내 무궁화 고지지한테 책을 이 사람이 본 거예요. 당시에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을 먹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산 KBS 방송 국장을 지냈고 그 당시에 TBC라고 있었는데 그 TBC 방송국의 보도국장을 지냈고 해서 전국에 깔려있는 방송인들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회장을 지내는 최기한과 동아일보의 기자 50년 건속이라고 하는 이막수라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씩 무교동에 있는 국식집이라는 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5월경에 당신의 스카탄신을 공유재정 업적을 무척이나 잘 쓴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정당 총재 허경영이라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내 책을 본 거야. 정인이 기가 번쩍 뛰었는데 다음날 최기한을 만나서 최기한으로부터 책을 받고 뒤를 딱 보니까 그때 정당 총재로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공화당 총재로 있어서 거기에 전화를 걸어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읽어보세요. 그 책을 입사하여 본 뒤에 피고인을 다시 만났을 때 정인을 대하는 피고인은 24년 전처럼 냉랭하였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싹싹하고 따뜻하게 이럴 데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되게 무서웠어요. 내가. 그리고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은 어떠하였나요? 지금은 얼굴이 시커멓지만은 그때는 참 뽀얗고 30대밖에 안 되었으니까 아주 예쁜 얼굴이었는데 24년이 지나서 봤는데도 당시 사진을 찍어서 맞춘 것처럼 얼굴이 같고 그 초롱초롱한 눈매라든가 안광이라든가 또는 이목구비라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4년이라는 세월을 정지시켜 놓은 것은 감흥을 받았고 그 외에 허경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로는 참 미남이었습니다. 참 미남이었다. 그러니까 한번 보면 잊지는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직책이나 직위를 항고시켰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입니다. 제멋대로 와서 사무적인 이야기만 하고 이야기가 끝나니까 제멋대로 가버렸습니다.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박 전 대통령이 용 변호사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책에 이제 박정희 한 말을 내가 책에 써놨거든. 근데 용 변호사가 놀래버린 거야. 자기가 그때 겪은 거하고 똑같은 일. 아는 사람은 내밖에 없거든. 그거 읽어봐요. 그런데 그 책이 주로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의 대화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정의는 그 글을 정의이 모르는 사람이 정의이 됐었는데 모르는 사람 그것을 그렇게 100% 정확하게 습득한다면 다른 것도 다 정확하겠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하고 일어난 일을 소상하게 거기다 적어놨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깜짝 놀란 거지. 박 전 대통령이 그 책에서 피고인한테 이야기한 것이 이 사건의 도화선이 되는 건데요. 용 변호사가 만일 지금 산 집에서 계속 살지 않았다면 미국의 종교인들에 의해서 암살당할 것이나 용 변호사의 집으로 가려면 반드시 청와대 초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도움을 받았다. 용 변호사의 집과 청와대 담이 겹쳐 있었던 점을 봐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또 청와대의 울타리가 용 변호사의 집단과 나란히 붙어 있으니까 용 변호사가 목숨을 보존했을 것이다. 그런데 차일철이 자꾸 용 변호사 집을 헐어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정인이 하는 말이 여성을 편하게 여자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편하게 놓아두라.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가 그 말을 했어. 여성을 편안하게 살게 각각 그냥 놔두자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박 대통령이 그러면 가가지고 차지치라고 어떻게 싸우는가 잘 보고 와라. 그래서 내가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엄밀한 일만 하는 거지. 차지치한테 시킬 게 아니란 말이야. 월권하니까 나를 보낸 거야. 그래서 그거 갔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2시간 동안 우리나라 최고 변호사야. 법원에서 쭉 가져온 소리잖아. 법원 사무관, 법원 사무관 딱딱딱딱 재판관, 그죠? 그러면 이 재판 소리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나를 어쩌고 막 저도 싫은 거야. 이 책이 전부 다 돼 있어. 이런 책이 지금 다 나와. 다 있어. 그 다음에 이제 CJ그룹 회장. CJ그룹 회장이 아까 이야기 있죠? 송경식이가요, 한국의 재벌인데 아무한테나 적으세요? 이런 사람, 또 장국진이가 박정희 수석 비서관이었잖아. 그때 생방송 나오죠? 호경영을, 박정희 대통령 자기가 수석 비서관으로 있을 때 호경영이가 이거 똑똑했다, 뭐 어쩌고 나오잖아. 영상 있죠? 봤죠?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고, 미국에 부시 만난 것도 그 영상이 있어요, 뉴스에. 호경이 미국 갔다. 그게 전부 가짜래. 저런 만난 거 가짜래. 이러니까 법정에서 이 공방이 벌어졌던 거예요. 벌어졌는데, 아니, CJ그룹 회장이 와서 정원을 서잖아. 만약에 내가 이병재 회장이 아니었으면요. CJ그룹 회장이, 뭐 그런 놈이 내 이름을 팔아. 뭐 우리 장인어른을 왜 팔아, 이 자식이. 뭐 이렇게 당장 잡아넣어버려. 명예훼손으로. 근데 자기가 정원 서줘요? 이 변호사가 정원 서줘요? 아니죠. 그럼 내가 누구였다는 게 나오잖아. 그런 재벌이 경총 회장이에요. 정경련 회장하고 맞먹잖아. 그럼 경제총연합회 회장이 맨날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행사 때 그 옆에 같이 서 있어요. 아시죠? 송경식이가. 송경식. 꼭 그 행사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허경영이 그 사람이, 나 그럼 모른다 그러면 그만이야. 근데 정은 서줘요? 용태영 변호사도 나 모른다 그러면 그만이야. 자세하게 판사 앞에 가서. 80의 나이에도 1시간 동안 정은을 판사하고 주고받아. 허경이 그 사람 인상 참 잘생겼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한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잖아. 예. 그러니까 내가 예. 그 어린 시절에 일어난 일이니까 사람들이 믿어지지가 않지. 사실은. 이 신임이 그 박정희 대통령, 이병철 회장 그때 정치 보좌인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이 안다면 대통령 선거는 뭐 게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아니, 지금 이 대통령 선거에 내가 뭘 해줘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을 때 경제 살리고, 정치 살리고, 양다리를 다 해준 사람이야. 그건 안 그래. 방통대 만들고, 방송통신대학 만들어주고, 그 대통령한테 내가 건의하고, 생활운동 만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 당시에 수석비서관이 정언을 해. 그렇죠. 제가 나는 서울대학에 갔다가 토업으로 수석으로 나오는데 호갱이 저거는 말이야 내 아들 같은 막내 아들 같은데 쟤한테는 못 당한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다 정언을 해. 여러 사람 앞에서 떠들어. 그게 장난이. 이 사람이 이게 어디 용태기 변호사가 일반 변호사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또 송경식이가 일반 경제인이에요? 아니죠. 말 한마디가 법이에요. 그 허경리 내가 안단 말이야. 이병철 씨 누님이 허경리 집안으로 시집 갔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하더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가짜가 아니니까 내가 책으로 만들었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뭐 저쪽 시비 걸어도 나는 관계없어요. 얼마든지 변호사들 동원해서 이제 적은 거 다 제출해가지고 그때는 나를 감옥에 잡아넣어놓고 재판했어. 맞아. 선거법 위반으로 딱 잡아넣어놓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게. 그런데도 나는 감옥에 있는데도 변호사 송경식이가 정언을 써줬어. 얼마나 고마워요. 아니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넣어놓고 아니 정인들 찾아가지고 저끼리 그런데도 송경식이가 정언해주고 용태영 석가탄신일 공의를 제정한 그 우리나라 최고 변호사 그 사람이 정언 써줬잖아. 한 시간. 나 홍익이 본 적 있다. 어디서 봤냐? 청와대 안에서 봤다. 그때 내 20대야.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객관적인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영상물이 있어요. 장국진 박정희 수석 비서관에 영상물이 실제 있다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실제 정원이 있고 지금 청와대 안에서 그 아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 그 청와대 안에 집에. 지금도 그 집이 흘려나가지 않았어요. 민사재판에서 청와대가 졌어요. 차지죄가 법정으로 제시해가지고 민사로 해서 그걸 집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청와대가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태기 변호사가 무시무시한 변호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법정에 나타나서 허경영이 억울하다. 또 하나 봐요. 내가 부시를 안 만났다고 이제 거기서 법원에서 했는데 누가 정언했냐면 백성학. 백성학. 영암모자 회장 우리나라 재벌. 또 재벌이 또 정언을 써줬어. 내 몰래. 이 백성학이가요. 이 백성학 이름이 있어. 본자 허경영 미 부시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 실제로 참석했다. 이 누구 정언이에요? 백성학 개인방송 이사회 의장. 그 양반 뒤집어 썼어. 신동아. 맞아요. 자기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부시 만날 때 내 옆에 있었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부시 친구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허경영 그 양반 뒤집어 썼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검찰에 와서 진술을 했어요. 정인 진술서죠. 여기 보면 백성학 사인 여기 있어요. 백성학 주민등록증. 여기 백성학 여권. 얼마나 기가 막히는 거야. 이거 부시를 안 만났다는 거야 법원에서. 읽어보세요. 진술이는 2001년 1회에 있는 제43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부시 대통령 측으로부터 정식 초청장을 받아 워싱턴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거행할 취임 축하 촛불 만찬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2001년 1월 17일 오전 10시에 나의 아내와 그 당시 영암모자 회장하고 전무이사였던 아들 2명과 함께 김포 국제공항에서 뉴욕을 경유하여 워싱턴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K2081편을 타고 출국했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있잖아. 그때 당시 내가 탄 비즈니스 좌석 바로 옆자리에 허경영 씨가 앉아 있었으며 옆에. 이르고 얼마 후 제게 먼저 말 걸어와서 이날 처음으로 비행기 안에서 허경영 씨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당시 허경영 씨도 나처럼 부시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 참석자 워싱턴으로 간다기에 시간이 같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뉴욕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기다리는 2시간 사이에 허경영 씨가 나이 막내 아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하고 부인하고도 친하고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도 허경영 씨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 워싱턴까지 같이 갔다니까. 뉴욕 공항에서 2시간 동안 비행기 기다리느라고 대화도 하고. 일정이 같으니까. 똑같으니까. 저봐 이런데 내가 미국을 안 갔고 부시를 안 만났다. 이렇게 법원에서 나를 완전히 매도했다. 뒤집어서 봐봐. 또한 비즈니스 옆자리에서 대화할 당시 허경영으로부터 2종류의 명함을 건네받았는데 이때 나는 명함을 받은 날짜와 함께 허 씨가 워싱턴에서 체류한 동안 묵는다는 호텔 이름도 알려줘. 연락처를 같이 명함에다가 바로 기록해 놓았으며 그날 허 씨로부터 받은 명함과 비행기 티켓, 부시 취임 파티 초청장 등은 아직까지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어. 허경영 씨는 대화 당시 미국 공화당 소속에 있는 심홍섭 부시 선거대책본부 공동의장 씨의 도움으로 워싱턴에 올 수 있다고 했기에 그 이름과 지식 또한 명함에다 기재해 놓았습니다. 워싱턴 도착 후 각자의 숙소로 헤어졌고 그 다음날 저녁 부시 취임식 파티 장소였던 유니온 스테이션 B 스미스 홀에서 허경영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만났다 이 말이야. 거기서 또 그때는 가볍게 인사 정도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짜냐? 재벌이 증언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 법은 미국 안 갔다. 같은 날 미국 내에서 동일한 취임 축하 파티가 세 곳에 있었는데 그거는 부시가 안 갔어. 박근혜가 간 파티야. 분산 개최됐으며? 분산 개최됐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하고 박근혜가 한 10명이 갔었거든. 그 사람들은 그 B급 파티에 초청이 돼가지고 거기는 부시가 안 갔다니까. 그거 나오지요. 읽어봐요. 그 중에서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열린 촛불 만찬은 취임 축하 파티 중에서도 A급. 전 세계 유명 인사 중 200~300명 정도만 230명만 딱 들어가는 세계에서 230명 뽑는데 내가 뽑힌 거야. A급 행사에 속한 것이었기에 A급. 한 날에 한 명씩. 그게 우리나라에서 내하고 이 백성하기 둘이가 뽑혀간 거야. 280개국에서 한 날에 한 명씩이네요. 230명. 230명만 들어갔다며. 그래서 내가 번호가 그거 나온다고. 236번. 그거 읽어봐요. 부시 대통령은 물론 체니 부통령도 참석하였습니다. 와서 다 악수하고. 유니언 스테이션 취임 촛불 만찬 파티에는 부시 대통령 측의 정식 초청장이 없으면 못 들어가. 격조 높은 행사였기 때문에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당연히 취임식장에도 참석한다 보면 취임식장에도 이제 갈 수 있지. 무료로 그냥. 허경영 씨 또한 저와 동일한 초청장을 소지하고 있었어. 그 만찬 자리에 있었다는 자체가 허 씨 또한 부시 대통령 측의 초청을 받았다고 봅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 파티장에서는 개인 카메라 한 나라에 한 명씩을 초청했는데 우리나라는 백성하기 때문에 둘이가 된 거야. 그 봐, 이 사람이 증언하는 거 얼마나 세밀해요. 읽어봐. 미국 대통령 취임 파티장 안에는 개인 카메라 소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파티 행사 즉 지정 사진 기사만이 촬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찍은 사진이 전부 가짜야? 대통령과 사진 촬영할 때는 별도의 방에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허경영 씨가 부시 대통령과 동석자에서 대화를 나눈지 아니면 같이 사진을 찍은 데서는 허경영 씨와 제가 만든 시간 내에 계속 같이 부스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바가 없습니다. 이상 진술인은 2001년 1월 당시 허경영 피고인과 우연히 같은 비행기에 옆자리에 앉게 되어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그 후 촛불 만찬장에서 그를 두 번째로 본 후 야외 취임식장에서 허경영 씨가 다른 한국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본 것이 마지막 인물이며 2000년 이게 이런 것이면 야외 이제 취임식도 갔다니까. 거기 가서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백상이 저기 있었어. 그러면 세 번을 나를 본 거야. 그런데 뭐라고 해놨냐면 진술서의 걔들은 허경영은 미국을 안 가고 거짓말했다. 출국 증명서도 가짜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해서 이 사람이 딱 한 마디 첫 마디가 아까 나왔잖아. 딱 뭐라니? 다 뒤집어 썼다. 취임 축하 파티 실제로 참석했다. 백성학 경인방송 이사회 의장 그 양반 뒤집어 썼어. 딱 그래. 근데 자기가 정언을 싹 다 해줘. 방송국에. 자기가 정언을 방송국하고 인터뷰한 것도 나와. 이 방송하고 인터뷰한 것도 나오고 이 사람의 법정 진술도 나오고. 이 사람이 진술서를 했다면 이 진술을 법원에 제출한 거야. 이거 누가 제출해서도 안 했어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걸 제출해가지고 검찰청에 가지고 검사가 이걸 갖다가 이봐요. 당신 말이야 사업이나 잘하지 왜 이런 국가의 일에 끼어드냐.
서류를 그냥 땅바닥에다 팍 집어 던지더래. 접수증 주세요. 접수증 안 주면 고발하겠습니다. 다시 주워가지고 접수증 써주더래. 그래 이게 그 접수증 나온 서류야 이게 이 법원에 낸 서류 백성학 인감도장 자기 주민등록증 딱 제출해가지고 이게 법원에 나온 서류. 이 가짜 서류예요. 이게 법원 서류 맞잖아. 이게 법원. 법원 서류는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어. 보관용 뭐 보관용 뭐 요런 거 예. 날짜 이렇게 딱 찍혀 있다. 남바 번호가 다 찍혀요. 다 찍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원에 나도 모르게 제출해요. 그러면 변호사들이 내 몰래 다 정원해 줬어. 그럼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게 수세에 몰려 있는 거야. 지금도 내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너 가만 안 둘 거야 법적으로. 그래. 이 얼마나 망신이야. 이번에 트럼프 만났더니 안 만났대. 아 그래 SBS가 그렇게 보도하니까 나는 안 만난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뭐라 그래 경론해. 나는 허경영이하고 부시 때 트럼프 만났다. 그 사람이 누구고 총장이 임창근 임창근 총재가 허경영하고 만났다. 그리고 임창근 총재와 나와 부시가 찍은 트럼프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임창근 총재가 내 사진 찍을 때 옆에 있었거든. 세 사람 찍은 세 사람 찍었어. 그거 가짜예요? 아닙니다. 두 사람만 조작했다면 몰라. 어떻게 임창근을 너가 조작하냐? 임창근은 옆으로 빠지라고 옆에 서 있었어. 그 나하고 부시 찍고 임창근 옆에 서 있었거든. 또 자기도 또 하나 찍으려고. 그러면 그게 세 사람이 찍힌 것도 있어. 가짜입니까? 그런데 내가 트럼프를 만나러 가지도 않고 트럼프 만났다고 허위 보도했다고 이 SBS가 보도해. 아니 누명을 씌워도 적당히 씌워야지. 아니 내가 만난 사람을 안 만났다고 그러고 대통령을 2번 만났단 말이야. 부시, 트럼프.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미국 대통령을 2번 만난 사람이 있겠어?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초청한 거야. 그 파티장은 한 나라에 한 명씩이 갔는데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 A급 파티에 236명이 들어갔는데 그 200, 아까 이야기했잖아. 200~300명 미만이라고. 그 236명이 들어갔는데 미국에서 236명을 추린다는 것은 미국의 상원의원만 해도 100명이야.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판사, 주지사만 해도 몇 명이야? 50명이야. 이거는 미국에서 236명을 대통령 취임 첫 번째 A급 파티에 초청돼서 들어갔다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국제관례상. 그렇죠. 이태리에서도 한 명, 독일에서도 한 명, 각 나라에서 한 명씩 오고. 거기 마이클 잭슨도 못 들어오고, 빌 게이츠도 못 들어와요. 미국에서는 대통령, 체니 부통령, 뭐 그 몇 명 들어오고, 각 나라에서 한 명씩 온 사람.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 어마어마한 거야. 미국에서만 뽑아도 몇만 명을 모아야 돼요. 쟁쟁한 놈들 주워 모으면 뭐 무슨 신무사 사장, 무슨 방송 우회장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230명 안에 명단에 들어가는 게 쉬워요. 그 기세에. 그러니까 뭐 해외는 보니까 한 100에서 150개국 나라에서 한 명 정도 왔겠네요. 보니까. 못 가지.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최측근들이 거기 들어온 거야. 그게 A급 파티야. 거기에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 사람이 나를 다시 봤어요. 야, 그 허경영이, 야, 부시하고 어떻게 되는 사이요? 그러니까 미 공화당 의장이 내하고 친해. 트럼프가 그 의장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책임진 의장이잖아. 그 심홍섭 의장이야. 그 심홍섭 의장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나를 초청한다고 전화가 왔어. 그럼 저를 왜 불렀습니까? 아, 우리가 보는 허경영 총재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있대. 그 나를 불러. 아니, 대통령 취임식이 3일 남았는데 갑자기 미국 대사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당으로.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또 받으니까, 미국 대사관인데 미국 대통령이 저 총재를 찾는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미국 갈 생각도 안 하고, 갈 생각은 그냥 꿈도 꾸지 않았지. 신이 영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국 대사관을 빨리 좀 들어래. 그럼 미국 대사관 따다니까 대사관에 참석하니, 선생 말이야, 이미 서류 다 준비해놨어요. 비자 모든 거 다 준비해놨어. 당신 말이야, 내일 아침 비행기를 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찾으니까 빨리 가야 된대. 그러면서 초청장을 딱 주는 거야. 초청장 여기 들어있어. 미국 대통령이 나한테 보낸 초청장. 이게 그 당시 미국 갔다는 여권, 비자.
유권 이거 봐 날짜 찍혔잖아. 예. 이거 유지하나? 저 미국 공화당에 가서 내 연설하는 사람. 하자마자 내셔널 아메리카 여 나오잖아. 예. 리퍼블릭 아메리카 아셈블리 나오죠. 예. 내셔널 저 코리안 예. 그죠? 아메리카 아메리칸 리퍼블릭 아셈블리 미국 공화당 요거는 한국 국기. 이거 미국 이거는 미국 국기요. 예. 이 미국 본토니까. 내 연설하잖아. 네. 시인이 여기 계시네. 여기 앉아 있잖아. 그 내가 나중에 연설해. 예. 그러니까 이 한국 공화당 대표도 그렇지. 한국 공화당 총재야 내가. 그러니까. 예. 대단한 거였다니까. 이런 거. 참사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8일에 있을 푸시 대통령 부부를 모시고 디너 파티 및 댄스 파티와 20일에 있을 침식에 한국의 민주공화당 총재 허경영을 초청하였으니 특급 비자를 부탁드립니다. 특급 비자. 바로 비자를 부탁한다는 거야. 푸시 대통령 디너 파티와 침식에 참석하도록 특급 비자를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참사관한테 보낸 미 대통령 초청장이야 이게. 이게 관장이요?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특급 비자래. 바로 그 자리에서 비자를 탁 주는 거야. 그러면서 항공권 몽땅 다 비즈니스로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공항에 가서 온 거야. 내가 뭐 비행기 비자 받고 뭐 이런 게 없잖아. 비행기 표 사고 시간이 없어. 다 준비해놨어. 근데 재밌는 게 비즈니스 칸이니까 비행기 칸이 좀 괜찮잖아. 예, 괜찮지. 비즈니스에 내가 앉는 요 자리가 백성학 회장. 여기가 마누라야. 여기가 아들이야. 가운데 앉으시다. 아들이야. 이게 우리나라 재벌이야. 굴지의 재벌 아들인데 내가 부인하고 신랑 사이에 앉아. 내가 여기 앉을래니 아들이 오는 게 좋잖아.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백성학 의장 보고 의장님 내가 저리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인 사이에 내가 두 분 사이에 갈라면 절대 자리를 옮기면 안 된대. 왜 부부 사이가 안 좋은지 몰라도. 그래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비행기는 좌석을 함부로 바꾸면 사고가 날 때 이게 문제가 생겨. 이게. 저는 역시 여행을 많이 하시니까 비행기 안에서는 절대 좌석을 바꾸면 안 되는데 유사시에 무슨 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좌석은 제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가 그래서 좌석을 안 바꿔줘. 그래서 뭐 이쪽에 마누라 여기하고 이야기하다 여기하고 이야기하다 둘 다 재벌 마누라하고 재벌이잖아. 묘하게 됐어. 그것도 묘한 일이야. 정말 묘한 일이에요. 증인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내가 그렇게 된 거지. 특별한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용태영 변호사 정은 그것도 청와대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내 변호사 정원을 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우연일지요? 그 당시 박정희하고 옆집에 있던 사람이 내 걸 정언해줬어요. 허경영이 그때 내가 봤다. 뭐 그것도 더한 게 어디 있어? 그러다 대통령 비서실장 그 사람 장국진이가 허경영이 정원 썼어. 할 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들 죽었지. 용태형도 죽고 이제 둘 다 죽었겠지만 장국진 박사 참 죽었죠. 장국진 박사 죽었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죽었어. 그죠 나는 지금은 그 당시는 그 사람들이 내가 엄밀히 움직인 사람이니까 이게 뭐 그렇잖아요. 애매한 일이 많아. 언제나 베일에 가려져서 움직였으니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안 하고 비공식으로 했으니까 아무도 저게 누구냐 이게 잘 몰라요. 이 시님이 그때 공식 직함 없이 비밀 보좌관으로 일하신 거는 아마 나이가 어려서 그렇겠지. 나이가 어리니까. 군대도 안 갔다 왔으니까. 그렇죠. 그런 나이니까 그러다가 군대를 바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또 청와대로 불러들였어. 그것도 군 기록에 남아있어. 청와대로. 논산으로 해서 바로 청와대로 집차가 와가지고 싣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 자체도 이상하잖아요. 군대 생활 시작이 청와대야. 군기록이. 군기록이 남아있다니까. 그래, 청와대에 있다가 내가 이제 월남으로 가겠다. 그럼 월남으로 간 거 아니야. 야, 이 청와대는 재미없어. 나는 각하. 나 절로 월남으로 가랍니다. 그럼 월남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내 기록은 전부 리얼한 건데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소리를 하지. 실제 보니까 맞아. 육하 원칙이 딱 들어맞아. 용태영 변호사 석가탄신일 공의를 한 사람이 박정희가 내보고 이런 대통령이 야, 그 사람 말이야. 저 차질죄가 자꾸 내 쫓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 내 쫓으면 내가 볼 때 암살될 것 같아.
박 대통령 그래요. 아. 정보가 많잖아. 예. 미국 측에서 저 석가탄신일을 왜 공유를 해? 이 용태이가 뭐라고 하냐면 재판할 때 예. 이거 보세요. 1948년에 나라 만들어서 그 다음 달에 기독교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을 지정했어. 나라 만들자마자 공휴일을 지정하고 대한민국의 석가탄신일은 지금까지 공휴일을 안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몇십 년이 지났는데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기독교인들이 저 새끼 저거 죽여라. 이리 된다. 왜 박정희? 아. 이 사람이 법정에서 그 소리를 했거든. 예. 기독교는 말이야. 나라 만들자마자 공휴일을 지정하고 우리 민족 종교 불교는 말이야. 뭐 나라 만든 지 몇십 년이 됐는데도 공휴일로 못하고 각하 이게 뭡니까? 이리가 따진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용태인 배짱이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법정에서 부장판사 보고 이거 보세요. 뭐 허경영이가 무슨 뭐 가짜라고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대든 사람이야 이 사람. 허경영이 얼굴요 한번 보면 안 잊어버려요. 내가 그때 본 사람이 허경영이 맞아요. 이렇게 막 대들어서 아까 나오잖아. 잘생겼다고 그래. 그냥 자기 개인 의견은 필요하다. 나오죠? 그 내한테 대해서 이 자료가 다 있어요. 모든 자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하나도 여기는 거짓이 들어가 있어요.